안녕하세요. 중고차 임용 팀장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주제가 너무 약한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이번에도 좀 별것도 아닐 수 있는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작은 것도 한번 짚어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매매단지 방문을 하게 되면 과연 몇 대를 비교를 해봐야 될까? 뭐 한 대만 보고 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한 네 대 이렇게 보고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경우에 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좀 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단지 방문 시에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문의가 많이 오는 차가 아무래도 아반떼 MD예요. 제일 무난하고 첫 차로도 좋고 그 다음에 좀 다목적으로 타기에는 이제 좋은 차가 아반떼 MD라서 한번 아반떼 MD로 한번 볼게요. 지금 만약에 보게 되면은 아반떼 MD만 선택을 했어요. 사이트 미리 준비를 해갖고 인천광역시 전체로 이게 보고 있고 현대 아반떼 MD만 뭐 다른 거 다 빼고 오토 휘발유 등급은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등급을 설정을 이렇게 뭐 프리미어 탑만 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넓게 이렇게 보는 게 좀 이제 눈을 넓혀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체크를 해봤고 아반떼 MD가 지금 인천에 134대가 있습니다. 휘발유가 금액 설정은 안 했고 싼 것부터 비싼 순으로 이제 보는 건데 뭐 요런 차들은 뭐 제가 현재 뭐 크게 판매를 하고 있지 않은 차들이에요. 아무래도 600만원부터는 보셔야 좀 볼만한 차가 그래도 좀 있지 않을까. 요즘에는 이렇게 프레임이 이렇게 따로 독립이 돼갖고 좀 좋습니다.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걸 왜 안 파냐? 이게 검사 날짜도 이게 지나는데 다시 됐을지 모르고 이게 유사고예요. 사고가 이렇게 좀 경미할 수 있지만 뭐 등화장치 제거 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것 때문에 밑에 등화장치 제거라고 하는 게 뭐 등화장치를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해봤을 때 뭐라고 나오냐 하면 등화장치 이렇게 하면은 뜨풀이가 뭐 조명등, 신호등, 표시등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전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땐 전구 얘기 같지는 않고 엔진이 뭐 LPG에서 휘발유로 바뀐 그런 얘기를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이렇게 돌려서 해놓은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보고 좀 좋은 차 같지는 않습니다. 500만짜리가 더군다나 키로수도 13만 정도 됐고 하니까 들어온지는 이게 3개월 지난 것들은 웬만해서는 잘 안 팔고 싶은데 딱 지금 2개월 정도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수치적으로도 뭐 큰 사고 아니고 뭐 미세는 하나 정도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왠지 이 금액대 차는 제 경험상 볼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찮은 차가 이 금액 하진 않아요. 600만원 정도는 붙어봐야 은색깔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34대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흰 색깔에 10만 킬로 미만으로 뭐 13만 까지 줄여보겠습니다. 색깔 흰 색깔 줄여볼게요. 많이 줄어들죠. 거의 100대가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금액 순이고 이거 탑 모델에 9만 킬로면은 한번 찍어봐야지 해갖고 찍어봤어요. 해갖고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성능부터 봐야 되겠죠. 이게 바뀐 성능이라서 조금 이제 한눈에 알아보기 좀 어려운데 용도 변경은 없고 특별히라고 없고 튜닝카 아니고 양호 차대병 번호 뭐 주행거리 상태 양호 98,000km 맞고 보면은 사고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600만원 미만짜리들은 다 못 팔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흰 색깔 보시는 분이 많고 은색깔 뭐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게다가 또 나중에 대팔 때 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다 빼고 그냥 서도 뭐 예전에 그런 데이터 다 빼고 이게 예를 들어서 20만원 깎여서 500에 팔린다 그렇게 따지면은 400에 매입할 수 있어요. 왜냐? 흰 색깔이고 잘 나가는 색깔이니까. 근데 은 색깔은 400에 매입하면 뭔가 무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색깔 때문에.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 입장이 뭐 그렇다는데 뭐 나랑 뭐 상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딜러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와서 뭐 금액은 높게 불러놓고서 은 색깔은 와서 뭐 더 깎으려고 하고 그런 경우 귀찮기도 하고 뭐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흰 색깔이면은 시원하게 그냥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은 색깔은 구매층이 좀 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른 색깔 뭐 하늘색 뭐 은색 뭐 쥐색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조금은. 근데 흰색 검정색에는 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흰 색깔만 지금 이제 많이 찾으시니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무사고 위주 무사고 체크된 거 아닌 것들은 완전 단순 이런 거 찍어보면은 유사고예요. 유사고 여기 보면은 지지대 안쪽 이거 완전 단순은 아닙니다. 이렇게 좀 안쪽 먹은 거는 사고 이력 있음이잖아요. 단순 소리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덕지덕지 돼 있는 거 뭐 패널 들어가 있고 뭐 플로어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판매가 하기가 휠 튜닝 돼 있고 판매하기가 조금 이게 안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막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580 프리미어니까 스마트키 빠진? 스마트키 들어있고 뭐 전동 시트 안 들어가고 그런 겁니다. 탑은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무사고가 이제 나왔습니다. 용도 이력이 없다. 프리미어고 106,000km다. 669만원 670이라고 읽고 신조 중고차 시장에 새 차로 나와서 중고차 시장에 처음 나왔다 라는 겁니다. 체크를 했어요. 조금 창이 또 떠야 되니까 느린데 아무튼 이런 모양. 그리고 휠도 순정에 뭐 뒤에 디퓨저라는 거 그런 거 없이 뭐 시트만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기 좀 사용감이 좀 있어서 약간 훼손이 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내비도 상단 매립이고 요런 게 일반적이에요. 키로수 10만 킬로 그러면은 10만 킬로 밑으로 한 7, 8만 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여긴 없잖아요. 무사고에 용도 이력 없고 7, 8만 봐야지.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무사고 체크된 거 럭셔리는 안 볼 거니까 프리미어 탑만 볼게요 라고 하신 분 좀 옵션 좀 이제 있는 거 럭셔리는 키로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탑 외판 단순이라고 돼 있는데 크로스 멤버 리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도 포장만 돼 있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X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 방지턱을 넘어서 뭐 큰 뭐 이렇게까지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필러까지 나갔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게다가 또 3월 27일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또 걸러야 된단 말이에요. 또 고르다 보면은 럭셔리 안 볼 거고 탑 무사고 올량호 근데 키로수가 좀 문제네. 그러니까 또 내려야 되겠죠. 금액이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차는 많은데. 그러니까 134대인가 있었었는데 지금 37대 중에 지금 2페이지 끝에요. 프리미어 10만 킬로 이것도 안 되겠네. 클릭 벌써 했는데. 그럼 3페이지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무사고 탑 올량호라고 했는데 이건 키로수가 많으니까 안 되고 럭셔리니까 안 되고 계속 줄어듭니다. 700 중반에서 이제 그 800 중반까지 이렇게 한 페이지로 이제 보고 계시는데 뒤에 거는 37대 있으니까 뒤에는 7대만 남은 거예요. 이제 17대. 이 중에 좀 괜찮은 거 있나? 이게 시세입니다. 이게 무사고 탑 12만 안 되고 8만. 요거 한번 보고 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썬루프가 없어요. 뭐 상관없어요. 저 담배 안 피니까. 내비가 또 없네. 그러니까 또 아웃이네.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안 계셔도 눈에 훤합니다. 무사고에 8만 킬로 커트라인이니까 보겠습니다. 썬루프 있어요. 그리고 외판 상태가 사진상 여기 밑에가 고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밑에 이제 막아주는 거. 근데 뭔가 빠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비는 정품 그 다음에 시트 상태 훼손 상태는 조금 사용감 이 정도는 조금 노멀하지 않을까 싶고 탑 모델입니다. 제일 윗등급 그 다음에 뭐 이 정도야 뭐 약간 몇 번 닫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다 넘어갈 수 있겠고 루프 스킨은 그냥 무광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것보다 성능 한번 보죠. 이렇게 말씀 바로 나오실 것 같은데. 바뀐 성능이니까 무조건 7월 이후 거. 맨 밑에 보면 날짜가 8월 6일. 오늘이 8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이렇게 된 거고. 일단은 뭐 없음이라고 해놨는데 미세 정도는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다 올량으라고 찍은 거 보니까 심하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은 막연하면서도 합리적인 의심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 없다, 아무것도 없다, 펜다 하나, 단순 소리는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거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10월 22일까지 검사 받으면 되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뭐 어디 뭐 손톱으로 긁힌 자국, 스크래치라든가 뭐 잔 스크래치, 뭐 이런 운전석의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진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진을 봤을 때 이런 사용감 그냥 이 정도야. 뭐 실제로 봤을 때는 실내 사진은 실제로 봤을 때가 조금 더 낫거든요. 그리고 외관 사진은 그 실제로 봤을 때보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조금 더 안 좋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이거 1번. 그러면은 한 2, 30 깎인다고 봤을 때 790 정도, 80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선 의심을 해보고, 일단 이거 1번. 여기 밑에는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고무가 원래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진 것 같고, 이거는 그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 이 부품비가, 공인비가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블루세이버는 연식이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 차다. 10년식 이런 거 아니다. 이 블루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토 스탑이 있다. 차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정차 시에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오토 앤 스탑 해갖고 스탑앤고죠. 스탑앤고라고 해갖고 브레이크 밟으면은 시동이 정차 시에 꺼지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떼면은 시동이 켜집니다. 제가 그 기능을 제 차에도 있지만 썩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좀 뭔가 최첨단 같은 느낌이 좀 드니까 없는 것보단 좋을 것 같고, 스마트키 들어가고, 내비는 아이나비 사제 내비, 그 다음에 하이패스는 이렇게 들어가고, 하이패스 룸밀러에는 안 들어갑니다. ECM 룸밀러는 아니고, 하이패스 ECM은 아니고, 썬루프는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 있고, 성능은 보면은 무의 미세. 어차피 뭐 고객님이 스마트 키만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 지지대 이 정도면 괜찮다, 이 9번 18번 안쪽에 사고만 없으면은, 뭐 필러 사고만 아니면은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6월 25일날 들어왔으니까 2달이 아직 조금 안 됐으니까 이거 일단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깝게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아까 걸로 하되, 요 차는 괜찮으면은 그 차는 별로고, 이 차가 괜찮으면 요 차로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요 차는 첫 번째 차가 괜찮다는 가정하에 이 차는 엔진 소리 비교용으로 보자, 이렇게 해갖고 보는 쪽으로 이렇게 2대 나왔습니다. 근데 금액을 800에서 왔다 갔다 맥시멈으로 정하고 오셨는데, 그 점점 올라가면은 금액이 또 올라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는 에비뉴. 근데 요게 또 에비뉴고, 에비뉴는 연식이 13년식이에요 다. 되게 깨끗해요. 일단은 사진을 요것만 클릭했을 때 시트 상태가 사용감이 안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주름진 정도가 그냥 이 정도예요. 그리고 휠도 다이아몬드 뭐 커팅휠이라고 했었었나 그때. 아무튼 뭐 그렇고, 이게 스마트 키는 안 들어간 것 같죠. 근데 휠 느낌이, 전체적인 느낌이 이런 느낌. 뭐 이렇게 뭐 블랙박스야. 내비가 없네. 그래서 아웃. 내비가 없어서 좀 더 싸져야 되지 않을까. 근데 키로수빨이라고 하기에는 앞자리가 7이라고 해도 거의 8만이고, 이거 2대 보셔야 되겠는데 우선은. 그리고 요거 키로수가 너무 짧다. 요거 한번 조금 가격은 나가도 약간 부담은 조금 더 되지만 많은 차이는 아니다. 키로수가 너무 3만 킬로씩이나 확 줄어든다. 버튼 시동이라고 하니까 요거까지.
딱 이렇게 보면 남바도 1010이야. 와. 네비도 메립. 정품. 오호. 정품 돼 있고, 뭐 버튼 시동, 썬루프, 에어백 뭐 사방에 다 들어가 있고, 하이피스 룸밀러. 와우. 이거는 뭐 그냥 옵션이라고 치고, 보너스라고 치고, 깨끗. 여기가 조금 사용감이 좀 있지만 이 정도야 뭐 조금 애교로 중고니까 새 차가 아니니까 받을 수 있고. 스마트 키. 이것도 봐야 되겠는데.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갔을 때 2번은 건너뛰고 2대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단지 가면은 이런 방식으로 맨 처음에 다 조건을 뺐을 때는 차가 많아요. 차가 많습니다. 뭐 수도권 전체로 보면은 물론 더 많겠지만, 이렇게 좁히다 보면은 이렇게 한 2대에서 3대 정도, 어차피 한 대는 엔진 소리 비교용으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2대가 다 만약에 아니면은 안 되니까 3대까지 일단은 후보는 정해놓고, 왜냐면 더 올라가자니 850 더 위로 올라가면은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웬만하면 계획에 맞추기 위해서 차가 더 많아도 좀 제끼고, 일단은 3대는 안전빵으로 이렇게 놓고서 거기서 저울질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한 대만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 만약에 3대 중에서 진짜 할 거를 먼저 보고서 그 차가 너무 완벽하면은 그것만 보고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희망하시는 그 조건을 어느 정도는 맞춰드리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조건 금액만큼은 좀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계획에 벗어나지 않게. 차를 보다 보면은 올라가다 보면은 물론 좋아지죠.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해놓은 그 10만 킬로 미만의 뭐 7, 8만 이 정도의 뭐 조건이 뭐 확 좋다면은 약간 오버해서라도 뭐 4, 5만 이렇게 가면은 몇십만 원 더 쓰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은 뭐 5대, 6대, 7대 보면은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더운 특히나 여름, 그리고 또 이게 이동하고서 뭐 키 받고 왔다 갔다 보면 시간 금방금방 4시간 5시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를 보면은 그래도 맥시멈 4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시간이 짧다면 짧고, 시간을 좀 더 이제 신중하게 많이 할애해갖고 5시간 이상 뭐 많이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축구를 하게 되면은 90분 뛰는 것도 힘들어요. 좀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지치고 힘들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 전산을 보고 계획에 맞게 2세대 중에서 뭐 한 대 보고서 결정할 수도 있고, 리스트를 일단은 압축을 해서 이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압축을 했을 때 너무 완벽하면 한 대만 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엔진 소리 비교용으로 동선을 멀리 잡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 2대 이렇게 보고, 이 2대가 아예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3대 정도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는 아반떼 MD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반떼 MD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K5, 그러니까 12년 미만 거는 누어 엔진이 아니고 세타2고 좀 문제가 있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YF 소나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확률이 50%가 넘어가면 그거는 좀 문제가 많잖아요. 2대 중에 한 대인데 50% 확률? 뭐 동전 뒤집기도 아니고, 차를 몇백만원 뭐 내지는 뭐 1000만원 넘게 구매를 하실 건데 동전 뒤집기로 구매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3년식 이상 걸로 구매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YF 소나타를 볼게요. 일단은 휘발유고 YF 소나타, 뭐 색깔은 또 흰색 아니면 검정색이니까 일단은 올로 놓고, 그 다음에 12만 정도만 잡을게요. 그래서 등급은 건들지 않고, 역시나 가격 낮은 것부터 비싼 순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13년부터 몇 대가 나오냐? 빵대. 희귀한 메모리라는 거죠. 이렇게 본 거예요. 인천에 놓고 현대 소나타, YF 소나타 등급 체크 안 하고 12만 킬로 이상 안 보겠다, 13년 이상만 보겠다, 오토 휘발유만 보겠다, 이렇게만 본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제는 더 브릴리언트가 나왔죠. 브릴리언트는 뭐 다 빼고 봐도 됩니다. 대신에 이건 아셔야 돼요.
LPG 엔진을 휘발유로 바꿔갖고 일반 이전이 안 되는 차를 일반 이전 되게 만드는 차가 많아요. 렌트카에서 넘어온 것들, 아니면은 법인차 뭐 좀 험하게 탔던 거에서 넘어온 것들, 그런 거는 5, 6, 7, 800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는 못 팔렸어. 왜냐면은 순정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문제 있으면은 수수료 조금 받고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주도 보통은 다 발뺌하려고 하면은 답이 없습니다. 성능장에서도요. 잘 안해, 좀 약간 중고차계 대기업이라는 거 믿고서 소송해라. 우리 이길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고객님을 좀 이끌어야 되는 딜러로서 그런 쪽은 추천해 드릴 수가 없어요.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브릴리언트를 보면은 많잖아요. 100만원부터 보면은 뭐 700만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거 못 팔아요. 네. 뭐 이런 거 찍어보면은 다 용도 이력 다 있습니다. 지금 뭐 스마트 뭐 이런 거 용도 이력들 다 있어요. 성능에 보면은 용도 이력 있음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런 거 못 팔아요. 검색해보면은 구조 변경 있고 용도 이력 있고 못 팔아요. 안전빵으로만 이제 팔아야지 싸게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 나오면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100만원 200만원 남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00만원 남았다 치겠습니다. 또 십시다 또 나올 뻔했어요. 300만원 남았으면은 뭐 문제 있어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돈으로 다 쇼부를 칠 수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는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K5 또 많이 찾으시죠? 기아에 뭐 예를 들어서 13년식에 이상 거를 12만 잡고 휘발유로 잡고 소나타 YF 수도권으로 볼게요. 몇 대나 나오고 4대 나오죠? 4대 나오는데 뭐 2.4 뭐 최고평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2.4도 GDI가 이거 좀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CVV를 나는데 이게 조건이 G색이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등급도 프라임이고 결론은 살 게 없다. 그리고 K5도 K5도 13년 이상 걸로 12만 미만으로 또 썬루프 있는 거 이렇게 조건이 좁히다 보면은 14대는 나오는데요. 또 프레스티지, 노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도권 전체가 이럴 때는 거의 한 대 보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못 사요. 비싸니까 G색깔 사기 싫은데 억지로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한 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요거는 광택 중이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걸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또 청색이고 안 되잖아요. 이거 비싸니까 또 못 보고 그러니까 고를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찍어봐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찍어봐 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닌가. 부천에 있는 차인데 불판 1이에요. 근데 이게 스티커 붙인 게 뭐 훼손이 됐는지 아니면은 훼손이 안 됐는데 떼기만 여기는 좀 훼손이 됐죠. 이만큼은. 네, 이렇게 이쁘게 돼 있습니다. 이 CVVL은 빠졌는데 CVVL 맞아요. 엔진이 GDI 아니고 좀 이쁘긴 한데 성능에서 좀 이렇게 나오죠. 하우스니까. 그러니까 싼 겁니다. 네. 요거는 제가 안 팔고 있어요. 하우스 차는 여기 18번이랑 9번 안쪽에 있는 이런 큰 사고로 속하는 이런 사고가 있는 거는 안 팔고 있습니다. 아예 30만원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있으면은 나오면은 바로바로 팔려요. 좋은 금액에 나오면. 근데 좋은 금액에 나올 수도 없고 왜냐면 희귀차니까 이렇게 놔둬도 팔린다는 거죠. 이 금액이라는 거. 그러니까 희귀한 차를 고르면 한 대 보기가 힘들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인 차를 고르시면은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일반적으로 고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차를 많이 비교하고서 가장 최선의 차로 계획에 맞게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없는 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매매단지 방문 시 몇 대를 봐야 될까? 막 5대, 6대, 7대 많이 볼 필요 없습니다. 계획에 맞추다 보면은 결국에는 몇 대로 압축이 돼요. 네. 그래서 제일 최선인 차 한 대, 2대, 3대 뽑아놓고 괜찮으면은 첫 번째 차 보고 한 대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엔진 소리 비교용으로 웬만해서는 2대, 단 아무 차나 말고 요것도 살만한 걸로 보고, 근데 둘 다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률상 또 그러면은 전산 보러 오기도 또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 뭐 그런 거 없애려고 1번, 2번, 3번을 미리 잘 보고 잘 기억해 두고 이렇게 3대를 염두에 두고 한 대 보고 결정할 수도 있고, 2대 비교용, 그 다음에 이 2대가 아니면 그 마지막 봤던 차 보고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몰랐는데 알게 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뭐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 넘어가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작은 돌다리 한번 넘어봤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눌러주신 분들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게 조금이라도 안 했던 내용이고 좀 도움이 되실 내용일까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언제든지 저한테 구매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반, 안 하셔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 반, 이런 마음이니까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대한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매주 못 올리더라도 최대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